또 매출이 절반도 안 됐네. 한숨과 함께 카페 마감을 준비하던 어느 날 밤. 냉정한 현실 앞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오늘도 테이블 대부분은 비어 있었고 에스프레소 머신은 썰렁하게 식어가고 있었죠. 그래도 내가 이탈리아 사람인데 자존심이 있지.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차도 아니고 커피를 배워오라니 말도 안 돼. 여기 이탈리아 미녀 바리스타의 한숨이 짙게 느껴지고 있는 어느 카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마의 카페 베키오의 주인장 피오렐라 콘티입니다. 32살, 3대째 가업을 이어받은 바리스타예요. 우리 가족은 1950년대부터 이 자리에서 최고의 에스프레소를 선보여왔죠.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일 밤 카페 한 켠에 걸린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게 됐어요. 할아버지 시절만 해도 이 자리는 로마에서 가장 핫한 카페였거든요. 아침이면 진한 에스프레소를 찾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고 저녁이면 와인 한 잔과 함께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로마의 관광객들은 우리 카페를 리틀 바티칸이라고 불렀어요. 성당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찾아와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갔거든요.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완벽한 에스프레소 한 잔이면 신의 축복을 받은 것과 같다. 하지만 지금은 길 건너의 체인점 카페만큼도 손님이 없어요. 젊은 손님들은 트렌디한 인테리어의 프랜차이즈 카페를 선호하고 SNS에 올릴 만한 예쁜 음료를 찾아다녀요. 전통적인 이탈리아 에스프레소는 그들에겐 너무 심플하고 지루한 걸까요? 매일 아침 창문을 닦으며 길 건너 체인점 카페를 봐요. 세련된 간판, 계절마다 나오는 신상 음료들, 그리고 긴 줄. 우리 카페의 빈자리가 더욱 쓸쓸해 보이는 순간이죠. 소피야, 이러다가 문 닫게 생겼어. 벌써 임대비도 안 나온 지 6개월째인데 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씀에 가슴이 무거워져요. 3대째 이혼 가업을 제대해서 접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죠. 밤마다 인터넷을 뒤졌어요. 세계의 카페 트렌드, 성공 사례, 새로운 메뉴.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뭔가 부족했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미국의 카페들을 검색하다 우연히 한 게시물을 발견했어요. 뉴욕 타임스퀘어의 어느 카페 사진이었는데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니. 우리 카페 앞에서는 한참 잊어버린 광경이었죠. 게시물의 댓글들을 읽어보니 더 놀라웠어요. 뉴욕 최고의 카페. 꼭 가봐야 할 곳. 2시간 기다려도 후회 없어. 이탈리아 커피의 자존심으로서 인정하기 싫었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늘 새로운 트렌드의 중심이었고 지금도 전 세계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죠. 카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미국에 가봐야 할까? 세계 최대 시장에서 무엇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지 직접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망설이고 있었죠. 안 그래도 어려운 사정인데 괜히 비행기 값과 여행 경비만 축내진 않을까 해서요. 식어버린 에스프레소 잔을 비우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로마의 밤거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변화가 필요했고 그 답을 찾으러 가야 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마지막 손님이 저를 불렀어요. 피오렐라, 내 커피가 최고야. 하지만 미국에서 온 단골 손님 마이클이었죠. 요즘 젊은이들은 인스타그램에서 핫한 카페를 찾아다닌다고 거기서 새로운 메뉴를 발견하고 그걸 경험하는 게 트렌드래. 요새는 코리안 커피가 대세라고 하던데 한국 커피요. 무슨 그런 작은 아시아 나라의 커피가 인기라는 건지 당최 이해가 안 가네요. 하지만 마이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 카페의 SNS 계정이라고는 5년 전에 만든 페이스북 페이지가 전부였죠. 게다가 마지막 포스팅이 1년 전이었다는 게 떠올랐어요. 뉴욕에 있는 내 동생 카페도 처음엔 힘들었어. 하지만 트렌드를 공부하고 새로운 시도를 했더니 지금은 손님이 너무 많아서 골치래. 마이클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넌 이미 최고의 커피를 만들 줄 알잖아. 이제 그걸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어요. 할아버지의 방식만 고집하면서 세상이 변하는 걸 외면해온 건 아닐까. 그래도 아시아 국가는 아니지 전통차라면 모를까? 그래. 이제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배워야 할 때야. 거대한 자유시장. 미국에서 배워오자. 떨리는 손으로 비행기표를 검색했어요. 로마에서 뉴욕까지. 엔터 키를 누르는 순간 할아버지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잠시 전통을 벗어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우리 카페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가방을 챙기며 결심했어요. 미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꼭 찾아오자고.
이게 우리 카페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드디어 뉴욕으로 떠나는 날 처음으로 여권을 가지고 유럽 밖을 나가봅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비행기에 올랐어요. 짙은 커피향이 가득했던 로마를 떠나 뉴욕의 첫 아침을 맞이했어요.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당연히 타임스퀘어의 유명 카페들이었죠. 스타벅스 리저브며 블루보틀이며, 하지만 예상과는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어라? 여긴 왜 이렇게 한산하지? 심지어 한 스타벅스 매장이 닫혀있는 것도 봤어요. 이건 커피도 아니라며 무시했던 스타벅스이지만 전 세계에 퍼지는 매장들을 보며 솔직히 부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이런 세계적인 카페 체인점들이 썰렁한 반면 길 건너편에 어떤 가게 앞에 긴 줄이 보였어요. 평일 아침이었는데도 사람들이 긴 줄을 서며 한껏 상기된 얼굴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니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리제라는 디저트 카페였는데 한국인이 운영한대요. 왜 하필 한국 카페일까? 이탈리아 바리스타로서의 자존심이 살짝 상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죠. 저기 봐. 인스타에서 핫한 그 크림 라떼야? 어제 친구가 준 연꽃 케이크가 여기 거였다는데 진짜 예쁘고 맛있더라. 스벅보다 여기가 100배 낫지. 난 스벅 안 간지 한참 됐어. 40분을 기다린 끝에 마주한 실내는 꼭 어느 갤러리에 온 것 같았어요. 바리스타들은 마치 예술가처럼 음료를 만들고 있었고 한국의 전통 도자기와 식기들 위에 올려진 디저트는 마치 조각품 같았어요. 아이스크림 라떼 앤드 아메리카노 플리즈. 이왕 온 거 기본부터 제대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아메리카노는 카페의 실력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니까요. 잠시 후 제 앞에 놓인 아메리카노 한 잔. 이탈리아 바리스타의 자부심을 갖고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런데 이건 뭐지? 과일향의 산미를 선호하는 이탈리아 스타일과는 전혀 달랐어요. 깊은 다크 로스팅인데도 쓴맛이 강하지 않고 고소함이 입 안가득 퍼지는 게 마치 에스프레소 한 잔을 물에 타서 희석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커피를 마시는 것 같았어요. 크레마의 양도 놀라웠어요. 보통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를 물에 타면서 크레마가 거의 사라지기 마련인데 이건 마치 에스프레소처럼 풍성한 크레마를 자랑하고 있었죠.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바리스타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원두 블렌딩 비율을 여쭤봐도 될까요? 브라질 산토스 40%, 콜롬비아 수프리모 30%, 인도네시아 만델링 30%예요. 로스팅 단계도 각각 다르게 해서 블렌딩하죠. 에스프레소 추출을 어떻게 했길래 아메리카노에서 이런 깊은 맛이 나죠? 제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그만 입 밖으로 튀어나온 질문이었지만 아차 싶었어요. 바리스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원두 블렌딩 비율까지는 알려드릴 수 있지만 추출 레시피는 비밀이에요.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죠. 저도 바리스타니까 알 수 있었어요.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추출 방식으로는 이런 풍부한 크레마와 깊은 바디감이 나올 수 없거든요. 도대체 어떤 비법이지?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계산해봤어요. 분명 추출 시간이나 압력, 분쇄도에 그들만의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을 텐데 크림 라떼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우유와 부드러운 크림 위에 에스프레소를 부어 마치 구름 위의 일출 같은 비주얼이었죠. 단순한 우유 거품이 아닌 크림과 우유의 완벽한 밸런스가 에스프레소에 진하고 고소한 풍미를 더해주는구나. 이렇게 첫날이 지나고 이틀 동안 더 꼼꼼히 뉴욕의 카페들을 둘러봤어요. 브루클린의 작은 골목에서도 소호의 번화가에서도 어디서나 한국 카페들은 현지인들로 붐비고 있었죠. 사람들의 줄이 길게 서 있다 하면 한국 음식점이거나 카페였던 거예요. 둘째 날에는 브루클린의 윌리엄스버그에서 한국 카페 두 곳을 찾아갔어요. 셋째 날에는 첼시와 소호의 카페들을 방문했고 우연히 현지 바리스타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죠. 나 이번 휴가 때 서울 여행 가기로 했어. 인스타에서 봐둔 한국 맛집이랑 카페들 가볼 거야. 진짜. 나도 한국 카페 투어하고 싶어. 3일 동안 10곳이 넘는 카페를 방문하면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내가 찾던 답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걸. 마이클이 했던 말이 이제야 이해됐죠. 마지막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검색창에 코리안 커피를 입력했죠. 수많은 영상과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의 카페들은 이미 전 세계 커피 문화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 있었네요.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하루 만에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죠. 세계 최대 시장인 뉴욕에서도 인정받은 한국 카페. 그들의 비밀을 직접 알아내러 가야겠어요. 침대에 누워 서울행 비행기표를 검색했어요. 이제 진짜 답을 찾으러 갈 시간이니까요. 잠들기 전 3일 동안 방문했던 카페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로마의 우리 카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한국 카페들은 단순히 커피만 파는 게 아니었어요.
인테리어, 음악, 분위기, 모든 게 하나의 작품 같았죠. 게다가 계절마다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고 매장마다 독특한 시그니처 메뉴도 있다고 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바리스타들의 열정이었어요. 전통을 고집하는 우리와 달리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었죠. 커피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모습이 마치 르네상스 시대의 혁신가들 같았어요. 스마트폰으로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탈리아 바리스타가 한국에서 커피를 배우러 간다니 할아버지가 들으시면 놀라시겠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인천공항부터 커피의 향연이었거든요. 공항 커피가 이렇게 맛있다고? 첫 만남부터 저희 고정관념은 깨지기 시작했죠. 공항에서 코엑스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거리마다 크고 작은 카페들이 즐비했고 아침 출근길 사람들 대부분이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있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즐기다니 첫 목적지로 가로수길의 한 카페를 찾았어요. 입구부터 긴 줄이 이어져 있었죠. 이 더운 날씨에 30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상한 건 줄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지루해하는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설레는 표정이었죠. 마치 콘서트장 앞에 선 팬들 같았어요. 드디어 카페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이게 카페야? 식물원이야?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자연광, 녹색 식물들로 가득한 천장, 이국적인 느낌의 라탄과 원목 가구들. 이건 분명 커피를 마시는 공간 이상이었어요. 메뉴판을 보니 눈을 의심할 정도로 다양했어요. 크림이 듬뿍 올라간 달고나 크림 라떼, 티라미수처럼 레이어드된 크림 브릴레 라떼, 바닐라 빈이 들어간 바닐라 라떼, 그리고 디저트로는 에스프레소를 넣은 티라미수, 초콜릿 가나슈를 듬뿍 바른 브라우니,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크로플까지. 용기를 내어 바리스타에게 물었어요.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뭔가요? 크림 브릴레 라떼와 티라미수를 추천드려요. 저희가 직접 만든 크림으로 레이어드해서 내는 게 특징이에요. 잠시 후 제 앞에 놓인 음료와 디저트, 유리잔에 층층이 쌓인 크림과 에스프레소, 마지막으로 카라멜라이징 된 설탕이 올라간 라떼는 마치 작품 같았어요. 이걸 어떻게 먹나 한참을 바라보다가 스푼으로 톡톡 깨먹고 조심스레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부드러운 크림이 먼저 입안에 퍼지고 바로 뒤따라 카라멜의 달콤함, 마지막으로 진한 에스프레소가 혀끝에서 어우러졌어요. 한 모금, 두 모금, 레이어드된 층이 입안에서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매 모금마다 조금씩 다른 맛을 내는 게 신기했어요. 3분의 1 정도를 마셨을 때 이제는 빨대로 천천히 저어가며 마셨죠. 섞인 맛도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달달한 음료가 아니었어요. 마치 디저트를 마시는 것 같으면서도 커피 본연의 맛은 그대로 살아있었죠. 티라미수는 더 놀라웠어요. 이탈리아의 전통 디저트인데 손가락 두 마디만한 두께의 마스카포네 크림, 깊은 커피향이 배어든 촉촉한 시트, 코코아 파우더의 쌉싸름함까지. 티라미수는 물론이고 한국의 수제 디저트도 충격이었어요. 특히 크로플이라는 메뉴가 눈에 띄었죠. 프랑스의 크로와상 도우를 와플 기계에 눌러 만든 거라는데 이런 발상은 도대체 누가 생각해낸 걸까요? 주문해보니 이건 정말 신세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데 버터의 풍미가 이탈리아 디저트와는 또 달랐어요. 부드러운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올리고 따뜻한 에스프레소를 부어 먹는 아포가토 스타일. 티라미수 크림을 듬뿍 얹은 버전. 메이플 시럽의 달콤함을 더한 기본 버전까지. 이건 완전히 새로운 디저트네. 크로와상의 정체성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전혀 다른 맛과 식감을 만들어냈다는 게 놀라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로마의 어느 카페보다도 맛있었어요. 커피와 디저트의 맛을 보고 나니 주위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죠. 옆자리에서는 노트북을 펼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저쪽에서는 회사원들이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책을 읽고 또 누군가는 스케치를 하고 이탈리아의 카페처럼 잠깐 들렀다 가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크로플과 커피를 먹는 동안 카페 곳곳에서 들리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신기했어요. 사진을 찍기 좋게 만든 공간이구나. 20대로 보이는 친구들이 주문한 커피와 크로플이 나오자 먼저 휴대폰부터 꺼냈어요. 비록 대화는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과 행동이 다 말해주고 있었죠. 여러 각도에서 음식 사진을 찍고 분홍빛 네온사인 앞에서 셀카를 찍고 푹신한 소파 자리에서 단체 사진도 찍는 모습. 그들의 휴대폰 화면에 비치는 사진들은 마치 화보 같았어요. 옆 테이블의 외국인 관광객들도 그들을 보며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죠. 인스타그램, 유일하게 알아들을 수 있던 단어였어요. 맛있는 음식, 예쁜 공간, 그리고 SNS.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면서 입소문이 나는 거죠.
이탈리아와는 또 다른 방식의 마케팅이었어요. 창가 자리에서 커피를 음미하며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제가 알던 커피 문화와는 전혀 달랐어요. 여기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던 거죠. 저녁이 되어 카페를 나서는데 바리스타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이탈리아에서 오셨나요? 아까 주문하실 때 억양이. 네, 맞아요. 로마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이탈리아 커피를 너무 존경하는데 한국식으로 재해석해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시도하고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들은 우리의 전통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자신들만의 색을 입힌 거였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혁신이 아닐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러 캔커피를 하나 집었어요. 이것도 한번 맛보자. 놀랍게도 이마저도 맛있었어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커피 문화에 이토록 열광하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봤어요. 드립 커피나 에스프레소 커피 대신 맥심 모카골드를 찾는 외국인들. This is the Korean instant coffee, right? Yes. I saw this on YouTube. 유튜브에서 봤다고. 뭐지? 호기심에 찾아보니 놀라웠어요. 샵 Korean Coffee 태그에는 맥심 커피를 마시며 행복해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의 사진과 영상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댓글들도 재미있었죠. 이탈리아에서도 주문했는데 배송비가 커피값보다 더 나왔어요. 유유. 한국 여행 가면 꼭 한 박스, 아니 3박스 쟁여오세요. 더 신기한 건 편의점에서 본 광경이었어요. 한 외국인 커플이 열심히 무언가를 촬영하고 있었죠. 바나나 맛 우유와 봉지 커피를 섞어서 마시는 영상을 찍더라고요. Korean Convenience Store Coffee Hack 이라며 외국인 여자가 분주한 손놀림으로 얼음이 담긴 컵에 팩에 담긴 아메리카노를 붓고 바나나 우유를 넣더니 빨대로 마구 휘젓고 쭉 마시는데 정말 황홀한 표정을 지으며 바로 이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또 한국에 왔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와, 저게 무슨 맛이길래 저런 황홀한 표정이 나오지 하는 호기심에 저도 슬며시 그 외국인 커플이 산 얼음컵과 커피 그리고 단지처럼 생긴 바나나 우유를 슬며시 집어 계산대에 올려놨어요. 어쩜 이 바나나 우유는 케이스도 정말 유니크하고 예쁘더라고요. 그 유튜버처럼 바나나 우유 커피를 말아 먹었는데 맘마미야, 세상에 난생 처음 느껴본 맛인데 정말 황홀 그 자체인 거예요. 그 유튜버가 왜 이것 때문에 한국에 또 왔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바나나 우유 용기는 이탈리아에 갈 때 가져가려고 물로 씻어서 가방에 고이 모셔놨죠. 지하철역에서도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자판기 커피를 찍는 젊은 외국인들을 봤죠. 알고 보니 이것도 SNS에서 유행하는 한국 카페 투어 코스더라고요. 역마다 맛이 다르다고 해서 전 노선을 돌고 있어요. 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 식당 옆자리에서는 호주 관광객들이 캔커피를 테이블 위에 쭉 늘어놓고 있었어요. 레츠비, 조지아, 맥스웰, 어떤 게 제일 맛있을까? 마치 와인 테이스팅을 하듯 진지하게 맛을 비교하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다가 재미있는 영상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캠핑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였는데 캠핑러들이 하나같이 맥심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캠핑 갈 때 꼭 챙기는 것들 중 하나가 믹스커피예요. 자연에서 마시는 이 커피 한 잔의 맛이란 영상 속 외국인 유튜버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트렌드는 달고나 커피. 넷플릭스 드라마의 영향이었을까요? SNS에는 샵 달고나 커피 챌린지 태그가 넘쳐났어요. 수많은 외국인들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래도 즐거워하는 모습이 재미있었죠. 어떤 유튜버의 말이 기억에 남아요. 한국은 커피의 민주화를 이뤘어요. 최고급 커피부터 편의점 커피까지 어디서든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죠. 게다가 이렇게 재미있게 변화를 주며 마시다니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노란 박스에 담긴 맥심 모카골드를 샀죠. 나도 한번 마셔봐야지. 유튜브를 보니 댓글들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한강이네. 한강이야. 물을 저렇게 많이 넣으면 밍밍해진다고. 안타깝다. 안타까워. 내가 가서 타주고 싶네. 맥심 커피 마실 때 한 컵 가득히 물을 넣는 건 상추 쌈이랑 김밥을 한 입에 안 넣고 끊어 먹는 거랑 같다고. 제발. 이라고 해서 종이컵에 봉지를 뜯어 믹스 커피를 톡톡 털어넣고 끓인 물은 컵에 반만 넣었어요. 와우, 생각보다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너무 달다고 느꼈는데 홀짝홀짝 에스프레소처럼 몇 모금 마시면 없어지는 양이라 아쉬운 거예요. 게다가 얼음 가득한 컵에 부어 아이스 커피로 마시니 푹푹 찌는 더운 날씨에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매일 한 잔씩 타 마신 건 안 비밀이랍니다.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커피는 원두 본연의 맛이 가장 중요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하는 행동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커피의 새로운 가능성을요. 꼭 정통 에스프레소만이 좋은 커피는 아니라는 걸. SNS를 보니 외국인들이 만든 더 다양한 한국식 커피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한우 아메리카노 커피에 연유를 넣어 마시기, 캔커피에 아이스크림 띄워 마시기, 심지어 콜라와 커피를 섞어 마시기까지. 상상력이 대단하다. 이런 게 바로 한국 커피 문화의 매력이구나.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자유로움. 로마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하지만 어쩌면 이게 커피의 새로운 진화가 아닐까요? 전통과 현대가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SNS를 보다가 웃음이 났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믹스커피라니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 손에도 바나나 맛 우유와 맥심이 들려있네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말하죠. 커피는 예술이다. 그래서 우린 늘 완벽한 에스프레소만 고집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커피는 즐거움이다. 그들에겐 룰도 경계도 없었죠. 크림도 넣고 우유도 섞고 아이스크림도 띄우고 심지어 그게 맛있다니. 로마로 돌아가면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어요. 우리가 알던 커피의 세계는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더 넓은 바다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피오렐라, 정신이 있니? 우리가 이런 카페였던가? 로마로 돌아와 처음 시도한 변화에 어머니의 한숨이 깊어졌어요. 전통 에스프레소 바 옆에 새로운 메뉴판을 걸었을 때 단골 손님들의 표정도 심각했죠. 여긴 이제 그런 SNS용 카페가 되어버리는 건가?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공수해온 특별한 재료들로 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첫 번째 도전은 네로 디 시사모였어요. 고소한 흑임자 파우더와 에스프레소의 만남. 처음엔 다들 의심스러워했죠. 고소한 깨를 커피에 넣는다고? 하지만 한 모금 마시고는 모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깨라고? 믿을 수 없어. 피오레디 제주도 대성공이었죠. 제주 녹차 파우더로 만든 크림을 올리고 그 위에 에스프레소를 부으면 마치 에메랄드빛 바다가 떠오르는 듯해요. 이탈리아 바다와는 또 다른 매력이랄까요? 특히 자부심을 느끼는 건 돌체 서울이에요. 한국 전통 쌀과자인 강정을 갈아서 토핑으로 올리고 인절미 파우더를 솔솔 뿌린 시그니처 라떼는 단숨에 입소문이 났어요. 이게 정말 쌀로 만든 거예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창가 쪽 좌석은 전부 바꿨어요. 사진 찍기 좋게 채광도 신경 쓰고 편안한 의자와 예쁜 소품들을 놓았죠. 한국에서 배운 대로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닌 시간을 보내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여기가 그 새로 바뀐 카페 베키오죠? 어느 날 젊은 커플이 찾아왔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이탈리아 전통 카페가 이렇게 변신했다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샵카페 베키오 해시태그는 로마의 필수 카페 명소가 됐죠. 관광객들은 물론 현지 젊은이들도 몰려왔어요. 놀라운 건 단골 손님들의 변화였어요. 솔직히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 손녀랑 함께 올 수 있어서 좋구나. 전통이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다니. 라고 할아버지 손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해줬어요. 특히 자부심을 느꼈던 건 다른 카페 사장님들이 찾아왔을 때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우리도 변화가 필요한가 봐. 6개월 만에 매출은 3배가 늘었어요. 더 기쁜 건 어머니의 표정이었죠. 피오렐라. 내가 해냈구나. 카페 한켠에 걸린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매일 아침 에스프레소를 한 잔 내려요. 변함없이 완벽한 그 맛.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새로운 메뉴들. 이제는 단골 손님들도 이탈리아 커피와 한국식 메뉴를 번갈아 주문하곤 해요. 역시 전통과 새로움은 함께일 때 가장 맛있구나. 어제는 한국의 유명 유튜버가 다녀갔어요. 이탈리아에서 만난 한국 카페 문화. 그의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다네요. 피오렐라. 우리도 한국 가볼까? 어제는 어머니가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거기서 또 무슨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 이제 우리 카페는 로마의 새로운 바람이 되었어요. 전통의 맛을 지키면서도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설렙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가 있던 날이었어요. 왜 이탈리아의 전통 카페가 한국 스타일을 선택했나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1년 전 위기에 처한 작은 카페를 살리기 위해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던 그때 세계 최고의 커피 문화를 가졌다고 자부하던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죠. 전통이란 과거에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와 함께 숨쉬며 진화하는 거죠. 한국은 그걸 완벽하게 보여줬어요. 취재온 기자는 우리의 시그니처 메뉴를 마시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이탈리아 커피의 깊이와 새로운 시도의 조화가 놀랍네요. 요즘은 유럽 전역의 바리스타들이 우리 카페를 찾아와요. 커피와 함께하는 시간의 여유, 사진을 찍고 싶게 만드는 공간 연출, 계절마다 바뀌는 시그니처 메뉴.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한국 카페들의 이런 섬세한 운영 방식이에요. 특히 놀라워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전통 에스프레소의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나요? 제 대답은 간단해요. 이건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본질은 잃지 않는 법. 며칠 전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셰프가 찾아와 이 맛을 우리 디저트에도 응용하고 싶다며 한국 식재료들을 문의하더라고요. SNS에서는 샤베차우이엔 맥 코리안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됐어요. 전통과 혁신의 만남. 이제는 다른 업종에서도 이런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죠. 할아버지의 오래된 레시피 노트를 넘기다가 빈 페이지를 발견했어요. 그 옆에 새로운 레시피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할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미소 지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로마의 아침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새로운 메뉴를 찾는 분들도 많아졌죠. 카페에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도 찍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어머니는 요즘 한국어 공부에 빠져 계세요. 다음엔 내가 직접 가서 배워야지. 열정적인 모습이 마치 젊은이 같아요. 매일 아침 직원들과 함께 꼭 하루를 시작하는 커피 메뉴가 있어요. 바로 한국의 믹스 커피, 맥심 모카골드예요. 바리스타가 인스턴트 커피를 마신다고. 그게 뭐 어때서요?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마시는 커피라면 당연히 손이 가는 거잖아요. 괜한 자존심 부리지 말자고요. 세계인의 입맛을 잡은 한국 커피 메뉴로 오늘도 새로운 실험을 시작합니다. 한국인들의 그 스마트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배우려 노력해요. 바로 이곳 커피의 본 고장 이탈리아에서요. 오늘의 감동 택배는 이탈리아에서 왔습니다. 한국의 커피는 틀렸다고 생각했던 로마의 바리스타가 한국의 커피가 정답이라고 말하기까지. 이제 커피도 K의 시대가 됐네요. 커피의 본고장이라 자부하던 이탈리아 바리스타의 마음도 사로잡은 한국의 커피 문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 카페들의 실험 정신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보내온 피오렐라 씨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